헤헤이. 안녕하세요, 딸기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위너웰 우드랜더 WM 모델. 여러 제품들 중에서 제가 관심을 가졌던 모델들이 역시 지스토브 히트뷰,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위너웰의 우드랜더 WM 모델, 그 다음에 또 같은 제조사죠, 노매드 쿡뷰, 이렇게 후보군으로 두었었는데, 노매드 쿡뷰 같은 경우에는 이 모양이 이렇게 사각형이라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주문 직전까지 고민을 한 게 지스토브와 여기 있는 이 우드랜더 모델입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우드랜더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제 개봉을 하면서 설명을 차차 드리도록 하고, 일단 언박싱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가 되게 많은데요, 지금 일단 기본 구성품이 여기 우드랜더 더블뷰 모델이고, 나머지 여기 두 상자는 제가 추가로 구매한 추가 구성품들입니다. 상자는 되게 묵직합니다. 그리고 상자 상단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적혀 있는데요, 난로를 처음 만지기 전에 장갑을 착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 불을 지피기 전에는 난로를 맨손으로 잡으면 지문 자국이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다는 그 주의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일단 저도 장갑을 끼도록 할게요. 안전을 위해서 목장갑을 끼려고 하다가 제가 이렇게 위에서 영상 한 번씩 찍으려고 하는데 목장갑이 터치가 안 돼서 그냥 여기 얇은 니트릴 장갑을 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의사항에 보면 얼룩이 생긴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 얼룩이 얼마나 생기는지도 나중에 실험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자를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 폼들 설명서, 난로 위에서 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 이 난로를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날개를 잡고 이렇게 제거를 하면 첫인상은 나쁘지 않습니다. 되게 깔끔하고요. 지스토브하고 비교해서 조금 걱정했던 게 이 마감이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마감이 나쁘지 않아요. 걱정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아쉬운 거는 이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도 이게 잘 세워졌으면 했거든요. 고정이 잘 안 되고 이렇게 기우뚱거리고 조금만 건들면 이렇게 넘어져 버려요.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자, 일단 기본 구성품은 전부 다 난로 안에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또 제거하고, 자, 이제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스크래퍼. 됐다. 자, 이거는 불티를 방지하는 스파크 어레스터. 기본 연통입니다. 기본 연통이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기본 연통이 4개가 있고, 마지막 연통 이렇게 댐퍼 연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작바지, 그릴까지 이렇게 이제 기본 구성품으로 들어 있어요. 댐퍼 연통 같은 경우에는 필수 구성품임에도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지스토브하고는 다르게 기본으로 제공해 주는 거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일단 이거 집어넣도록 할게요. 먼저 다리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다리는 아주 쉽게 펼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탈칵 열기만 하면 되고요. 우드랜더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다리가 쉽게 펼치고 접을 수 있는 3개의 다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고요. 다리가 보통 4개인 난로들이 많은데 이 다리가 3개면 불안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테이블도 다리가 4개 있을 경우에는 바닥이 정확히 수평이 아니면 얘가 이렇게 들썩거리기가 쉬워요. 근데 이렇게 다리가 3개일 경우에는 절대 들썩거리지가 않죠. 보통 카메라 삼각대도 다리가 3개로 되어 있고, 또 이 벌어지는 각이 충분하다면 아주 안정적인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쪽은 다리가 하나만 되어 있는데 앞쪽은 하나로도 충분하고, 연통 쪽이 문제인데 연통 쪽에 벌어지는 각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매우 안정적으로 난로를 지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상당히 안정적으로 세워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리 하단에는 팩다운을 할 수 있는 구멍이 뚫어져 있습니다. 보통 텐트에서 사용할 때는 홀잭에다가 연통이 상단이 고정이 되니까 난로가 이렇게 옆으로 넘어갈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밖에서도 연통을 좀 이렇게 짧게 해가지고 화롯대 대용으로도 사용을 하고 싶거든요. 그럴 때 여기 구멍을 통해서 팩다운을 하게 되면 이 난로를 훨씬 더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난로 하단에서 바닥까지의 거리는 약 22c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두 다리 사이의 거리가 40cm 정도 나오고요. 이 다리의 거리는 한 56cm.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생각보다 굉장히 안정적이고,
G스토브의 경우 이 다리를 고정하는 방식도 좀 불편하고, 그 다음에 이 거리가 되게 짧아서 10cm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바닥에다가 이 별도의 메쉬 테이블을 또 사용을 하거나 연장 다리를 써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우드랜더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기본적인 외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총 4개의 스테인리스 판을 용접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측면부터 하단까지 이렇게 하나의 판을 말아서 만들었고, 그리고 앞면, 뒷면, 윗면은 별도의 판을 용접해서 만들었어요. 전체적인 용접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띄엄띄엄 용접이 되어 있거든요. 이 용접 마감은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특히 G스토브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적인 용접 마감이 정말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마치 전체가 이게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우드랜더는 용접 자체는 깔끔하지만 하나라는 느낌이 안 들고 막 여러 개를 덕지덕지 붙였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큰 감점을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날개는 이렇게 펼쳐지는데, 이동 시에는 손잡이로 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펼치면 선반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3단으로 접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고 꽤 안정적으로 잘 지지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름답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날개를 펼쳤을 때 정확한 일자가 아니고 미세하게 꺾이는 이 각도가 개인적으로 눈에 굉장히 거슬립니다. 조금 더 정교하게 이 각도를 설계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무슨 얘기냐면 이 힌지가 이렇게 꺾일 때 이 미세하게 이 상판하고 이 각이 약간 이렇게 꺾어지는 느낌이 좀 든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 날개가 있음으로 인해서 장점이 굉장히 많죠. 여기다가 이렇게 뭐 컵을 이렇게 올려놔서 음료를 식지 않게 계속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조리가 완료된 음식을 이쪽으로 좀 옆으로 옮겨가지고 식지 않게 온도를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뭐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단 같은 경우에는 G스토브하고 달리 여기가 단차가 없어요. 감성적인 면은 좀 떨어지는데 그래도 이게 넓은 면적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이건 호불호가 갈릴 것 같고요. 이렇게 또한 날개를 이렇게 펼치면 상판하고 같은 높이의 선반이 생기기 때문에 조리도구를 이렇게 올렸을 때 좀 더 안정적으로 이 조리도구를 지지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판 앞쪽에는 개방할 수 있는 뚜껑이 있습니다. 이렇게 화살표를 맞춰서 열어보면 이렇게 원형의 구멍이 뚫어져 있고요. 이곳을 열어서 음식을 조리할 때 좀 더 강한 화력을 줄 수도 있고, 위너웰 정품은 아니지만 여기 상단 구멍에 끼울 수 있는 펠리킷도 있는데, 물론 저는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정품 펠리킷이 아니기 때문에 좀 뭐랄까 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불길한 느낌. 그리고 뚜껑을 열고 음식을 조리하면 생기는 그을음은 개인이 감수해야 될 몫인 것 같습니다. G스토브에는 없는 기능이라 제가 이 우드랜더를 구입할 때 후한 점수를 줬던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상단의 구멍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여기다가 전통 그리드를 올려가지고 요리를 해먹을 생각인데 얘가 거치는 잘 될 것 같아요. 예상대로 충분히 안정적으로 이 정도면 뭐 거의 완벽하게 거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효용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화목난로는 이 화력 조절이 좀 쉽지가 않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서 쓸만한지 살펴보고,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 그리들은 그냥 강연번호에서 쓰는 걸로.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기 이거를 이제 실내에서 쓸 때는 말고 야외에서 활용할 때 써먹고 싶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유니프레임 미니 로스터입니다. 이 미니 로스터를 얘가 과연 여기에 잘 맞을지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맞을까요? 미쳤나봐 진짜. 일단 여기가 살짝 들썩거리기는 하는데, 이 정도면 여기다가 밑에 숯불만 남았을 때 소고기 한 첨씩 직화로 구워가지고 충분히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게 직화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숯과의 거리가 굉장히 멀다 보니까 그렇게 효용성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이런 규격이 맞는다, 이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뒷면으로 가볼게요. 자, 뒷면은 그냥 깔끔합니다. 자, 뒷면에는 이렇게 경고 문구가 적혀 있는 판이 하나 붙어 있고, 그 밑으로 위너웰 홈페이지 주소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바로 앞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앞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이 손잡이, 그 다음에 창을 여닫을 수 있는 경첩은 너트하고 볼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예전에 얼핏 다른 데 거를 봤을 때는 이게 하나로 이렇게 쭉 연결된 걸로 봤었거든요. 이게 좀 아쉬워요. 이게 좀 더 깔끔한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싶은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 내열창을 통해서 실내를 볼 수가 있고, 자, 공기조절 밸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리면 되는데
최대 개방을 하면 약간 고양이 눈동자 같은 모양이 좀 나오기도 하고요. 공기 유입량 조절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습니다. 쉽게 이렇게 조절이 되는데 돌리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스크래치 같은 자국이 좀 생기는 게 좀 아쉽습니다. 이게 완전히 원형으로 되어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후기를 봤을 때 이 손잡이는 그렇게 뜨겁다고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 공기조절 밸브는 굉장히 뜨거워진대요. 그래서 이 공기조절 밸브를 만질 때는 반드시 장갑을 끼고 이거를 만지라고 하는데, 저도 일단 사용을 해봐야 알겠지만 아마도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었을 때 위에는 이 문이 열고 닫힐 때 이렇게 완전히 밀봉이 되게 되어 있고, 아래쪽으로는 턱이 없어서 쉽게 젤을 이렇게 긁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다리 용접 부분이고, 실내 안쪽을 한번 보면 자, 용접 부위가 보이시죠? 용접이 중간중간 되어 있는, 그리고 옆에 양쪽에 내열창도 보이고, 아래쪽에 여기는 이제 그 장작바지 선반을 올려놓을 수 있는 턱이 될 것 같습니다. 재원상 길이는 판매 사이트에 잘 나와 있지만 실측을 한번 해서 실제 길이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길이를 재어보면 38cm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폭은 전체적인 폭보다는 이 장작이 들어가는 입구의 폭이 중요할 것 같아서 입구를 재어보면 13cm가 조금 안 되고요. 장작을 넣을 수 있는 높이도 13cm가 조금 안 됩니다. 기존 장작이 타고 있을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이가 낮은 더 얇은 장작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하여튼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온 김에 이 재받침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재받침을 넣는 거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넣어서 이렇게 세워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정적으로 잘 거치가 되어 있고, 여기 장작을 넣고 빼고 할 때 이 재받침의 방향을 이렇게 세로가 위로 올라가게 하는 게 장작을 넣고 빼고 할 때 조금 부드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장작이 타면 재가 이제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 재가 밑으로 떨어질 때 이 우드랜더하고 G스토브의 장점이 하단이 이렇게 둥그렇다는 거거든요. 제가 같은 위너웰에 노매드 쿡뷰를 제외시킨 결정적인 이유가 바닥면이 이렇게 판판한 거였어요. 판판하다 보니까 재를 긁어낼 때 정말 여러 번 긁어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이렇게 둥그렇게 있으니까 이 스크래퍼를 이용을 해서 재를 긁어낼 때 굉장히 좀 편하게 재를 긁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스크래퍼의 크기하고 옆에 홈하고 사이즈가 거의 비슷해서 쉽게 재를 이렇게 긁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측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측면은 G스토브와 비교했을 때 우드랜더 W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죠. 이렇게 양쪽으로 긴 내열 유리창이 있어서 측면에서도 불멍을 할 수 있다는 그 감성을 좀 제공을 해주고요. 다만 이제 화력이 좀 약하면 그을음이 생겨가지고 불멍을 깔끔하게 할 수 없다고 그러네요. 근데 화력을 다시 세게 하면 그을음은 다시 사라진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이 그을음 문제는 바꿔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그을음이 생겨서 불멍을 깔끔하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창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훨씬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단점으로는 내열유리 파손에 대한 위험성, 근데 이제 비용이 들더라도 그거는 이제 얼마든지 교체가 가능한 부분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본품에 대해서는 다 알아봤고, 이제 기본 구성품들 중에서 연통들을 한번 꺼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통 길이는 기본 재원상으로는 365mm였거든요. 그런데 이 연통을 결합할 때 이게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가 있으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가 약 한 5cm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체 길이는 365mm이지만 한 315mm 정도 연장이 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게 밑으로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연통이 총 4개, 이 기본 연통이 4개가 있고, 자, 그리고 연통 중에서 박수받을 만한 댐퍼 연통, G스토브와 달리 기본 구성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연결하는 게 일반적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선택해서 연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얘를 돌리면 이렇게 공간이 열렸다 닫았다 열렸다 닫았다. 우드랜더 같은 경우 얘를 기본으로 제공해 준다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연통의 직경은 63mm라고 하는데 아마도 외경의 직경인 것 같고, 내경 같은 경우에는 60mm인 것 같습니다. G스토브 같은 경우에는 연통의 직경을 60mm로 표시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두 개의 연통이 서로 호환이 된다고 그러니까 아마도 G스토브는 내경을 기준으로 60mm인 것 같고,
이 위너웰은 외경을 기준으로 63mm라고 표시를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연통의 맨 끝부분에 장착하는 스파크 어레스터, 텐트의 불방을 방지해주는 스파크 어레스터도 기본 구성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기본 구성품인 건 좋은데 모양이 조금 마음에 들진 않아요. 이게 여기가 메쉬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구멍이 조금 커서 불티를 완벽하게 막아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구멍이 조금만 더 촘촘했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하단에는 여기다 이제 스트링을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좀 더 연통을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게 했고요. 아무래도 열기 때문에 스트링을 직접 연결하기보다는 카라비너를 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래 구성품, 아까 봤던 스크래퍼, 이건 설명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기본 구성셋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제가 이제 구입한 이 추가 구성품들, 이것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제가 구입한 추가 구성품들인데 일단 자리를 좀 바꿔서 뭐야? 이상하다? 하나가 안 왔어요. 이러면 에란데? 연락해 봐야 되겠는데? 일단 소개부터 할게요. 제가 구입한 건 추가 연통 2개인데 이건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그냥 생략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중연통 있고, 그 다음에 메쉬 보호망, 그리고 얘는 방염 매트고, 이거는 홀제 키트인데 제가 구입한 거 지금 안 온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청소솔이거든요. 연통 청소솔도 구입을 했는데 이건 왜 안 왔지? 이건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통 청소솔은 소개를 못 드릴 것 같고요. 원래 이 기본 셋에 들어있는 연통을 세웠을 때 연통 끝까지의 높이가 2m 40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높이가 조금 낮아요. 그래서 불방 방지를 위해서 연통을 좀 더 높이 세우는 게 좋다고 해서 이 기본 연장 연통 2개를 구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이중연통까지 끼우면 실제로는 이 연통 3개가 더 추가가 된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중연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연통은 무게감이 상당히 있어요. 이중연통 같은 경우에는 직경이 120 정도. 이 이중연통은 홀잭을 통과할 때 텐트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기본 연통이 안쪽에 내장이 되어 있어서 길이 연장의 기능도 가능합니다. 이 연통의 실제 길이는 43cm 정도인데 5cm 정도는 이제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실제로 이 연통의 길이는 38cm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기본 연통 2개, 이중 연통 1개를 구입했으니까 대략 한 1m 정도의 길이 연장을 할 수 있고, 지면에서는 2m 40에다 1m를 더해서 한 3m 40cm 정도까지 연통의 길이를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구성품으로 이 메쉬망인데요, 독립적으로 사용을 할 수는 없고 기존 연통에다가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얘는 길이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연통 하나로는 안 되고 연통을 이렇게 연통 2개를 연결을 해서 여기는 이 나비 볼트를 열어 가지고 연통을 연결을 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이중연통보다 가격은 조금 저렴한데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연통 가격을 생각을 해보면 이 이중연통하고의 가격 차이는 그렇게 크다고 생각이 되진 않아요. 그리고 설치도 좀 다소 번거롭습니다. 이렇게 매번 이게 길이가 상당히 길어서 연통을 2개를 연결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매번 결합한 채로 가지고 다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분리를 해 가지고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놓고 얘를 조여 가지고, 이게 이 중심을 맞추는 게 조금 쉽지는 않네요. 그리고 너무 세게 조이면 또 이 연통을 또 눌러서 찌그러뜨릴 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이렇게 좀 결합하는 방식도 좀 번거롭고 연통을 2개를 연결을 해서 써야 되다 보니까 평소에 이렇게 연결한 채로 가지고 다니기가 조금 많이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가지고 다닌다면 이게 들어갈 수 있는 큰 가방을 따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걸 홀잭에다가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비볼트를 조여 가지고 이거를 고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고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는
얘를 홀잭에다가 연결을 하려고 하면 이 나비 볼트가 걸려 가지고 홀잭으로 얘가 이렇게 통과를 할 수가 없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거를 거꾸로 위에서 밑으로 집어 넣은 다음에 밑에서 이거를 조여줘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용 용도를 좀 확실하게 정하고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바랑에르돔이나 그 일반적인 TP 텐트들처럼 이 통풍구를 넓게 열을 수 있는 제품들 같으면 이 홀잭보다 구멍을 훨씬 크게 열을 수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홀잭 작업을 해가지고 쓰시는 분들은 이거를 구입하시면은 좀 낭패를 보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이렇게 이중연통이 좀 더 깔끔할 것 같고, 제가 두 개를 구입을 한 이유는 저는 흑우이기 때문에 뭘 사야 될지 몰라서 그냥 이 두 개를 다 구입을 했어요. 이 화목난로를 쓰는 텐트를 제가 결정하지 못했어요.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는 텐트들은 이 화목난로를 쓸 수 있는 텐트가 굉장히 좀 제한적인데, 그 텐트에 홀잭 구멍을 뚫어 가지고 사용할 때는 이거를 사용을 하고, 만약에 제가 이제 TP 텐트나 다른 텐트를 사용을 할 때는 혹시 이게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두 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구입한 것은 방염 매트. 정식 명칭은 파이버글라스 실리콘 방염포라고 되어 있고요. 검정색의 실리콘 코팅이 되어 있는 방염 매트입니다. 크기는 저는 M 사이즈를 구입을 했어요. M 사이즈는 80에 98cm 정도의 크기라고 하는데, 사실은 엄청 큰 소방포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쓸까 하다가, 얘는 색상이 이렇게 흰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로를 사용하면 검댕이 자꾸 밑으로 떨어지고 그러면 보기에 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구입을 했습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검정색의 그냥 매트예요. 검정색의 매트고, 이 매트는 난로 밑에서 사용을 하도록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소방포는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혹시 모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잽싸게 이 난로를 덮는 용도로 안전을 위해서 그냥 가지고 다니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입한 건 요거 위너웰 홀잭 키트. 아직 텐트 결정을 못 했는데, 제가 가진 텐트 중에서 이 화목난로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텐트가 없다 보니까 가족 캠핑 때 사용할 거실형 텐트에 필요할 것 같아서 구입을 하긴 했어요. 근데 비슷한 저렴한 제품들이 많은데 왜 굳이 이걸 구입을 했을까 조금 후회가 되기도 하고, 이걸 또 막상 보니까 이걸 또 이게 연결하면 이 텐트를 접고 걷고 할 때도 얘가 이런 나비 볼트가 굉장히 불편하고, 또 텐트를 또 찢어먹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 지금 구성품을 보니까 이거는 이제 텐트의 정확한 위치를 잡고 제가 구멍을 뚫어 가지고 얘를 연결을 하면 되고, 이게 결정적으로 이 나비 볼트를 연결하고 해체해 가지고 결합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빗물 방지 캡인데, 이 빗물 방지 캡을 연결을 하려면 이 나비 볼트 6개를 다 풀어야 돼요. 다 풀고 얘를 그 다음에 끼우고 다시 나비 볼트를 다 조립을 해야 되는 굉장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거 살 돈 가지고 그냥 홀잭 작업 해주는 곳에 가서 찍찍이 홀잭 작업을 맡기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제가 구입한 기본 세트하고 추가 구성품들을 알아봤고, 제가 구입을 할까 말까 고려했던 구성품들이 있어요. 워터탱크하고 연통 오븐인데, 이건 좀 더 고민을 해보고 난로를 써가면서 구입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입하지 않은 구성품, 가방, 위너웰 정품 가방이 있는데 기본 셋만 딱 들어가더라고요. 추가 구성품은 별도의 가방에 또 넣고 다녀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그 가방도 어떻게 할까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그냥 구입을 할지, 아니면 여기 있는 기본 셋과 추가 구성품들을 모두 담을 수 있는 큰 수납 가방을 찾아서 그거를 구입을 할지 지금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 총평을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G스토브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대부분 그 기능적인 면에서 G스토브보다 좋은 점이 분명한데도 그 2% 부족한 그 마감이 이 우드랜더를 구입하는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을 했어요. 어디 한 군데 흠잡을 데 없는 그 완벽한 마감의 G스토브, 그것과 달리 이 우드랜더는 좋아요. 우드랜더도 마감이 좋은데, 근데 이게 좋은 듯 하면서도 뭔가 그 마지막 마무리가 잘 안 된 느낌. 그러니까 활용점정이라고 하는데 그 마지막 호랑이 눈동자를 이렇게 그리다가 살짝 삑사리가 난 느낌. 이제 그게 이제 좀 너무 아쉽고,
예를 들자면 이런 용접이라던가 이 상판이나 이 측면을 붙인 이 결합 방식이라던가 이제 이런 데에서 이제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날개의 이 각도 이런 데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쪽에 있는 이 불멍창, 그 다음에 이 상단이 개방되는 거, 그리고 쉽게 접고 펼 수 있는 이 안정적인 다리, 그리고 지스토브에 비해서 비교적인 저렴한 가격, 그다음에 충분한 확장 액세서리, 이게 우드랜더만 갖고 있는 이런 매력을 고려를 해본다면 충분히 구입할 가치가 있는 제품이다, 그런 생각은 됩니다. 다만 이게 가격을 생각을 했을 때 지스토브에 비해서 저렴한 건 분명한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또 엄청 저렴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지스토브 기본 셋이 60만원대에서 구입을 할 수 있고, 추가 액세서리들을 꼭 필요한 것만 구입을 한다고 봤을 때 한 80만원 에서 85만원 정도면 지스토브를 살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구입한 이 우드랜더와 추가 구성품 가격만 해서 60만원이 넘는 가격이거든요. 이미 한 거의 70만원 정도 구입을 했으니까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지는 또 않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판단하고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드랜더 더블뷰 M 모델 화목난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스토브와 우드랜더 사이에서 고민 중인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텐트 안에서는 아니지만 여기서 이걸 한번 시화해보는 영상으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안전하고 행복한 동계 캠핑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화니까 장작은 요만큼만. 그 전에 실험할 거 있잖아요. 맨손으로 잡았을 때 자국이 얼마나 남는가. 제가 손으로 한번 잡아보고, 손이 좀 건조해서 양념을 살짝 묻혀가지고 자, 얘를 찍어보도록 할 텐데, 여기에 찍기에는 저도 좀 그렇고 여기다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찍었어요. 자, 그리고 장작을 너무 조금 넣고 화력이 약하니까 그을음이 생겼어요. 우려했던 것처럼. 뭐 그을음이 생겼어도 불에 일렁이는 그 느낌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죠, 있는 게. 밤이 돼가지고 깜깜해가지고 마지막 그 지문 자국이 과연 남았나 안 남았나 그거를 확인을 못했어요. 아침에 와보니까 이렇게 좀 재들이 조금 남아있고, 지문이 과연 찍혔는지. 지금 여기 난로의 색상은 어제는 깨끗한 스테인리스 색상이었는데 이제 한번 뗐더니 연통도 그러고 이게 색상이 좀 브론즈 색상으로 좀 많이 바뀌었어요. 여기 옆에 다리 색깔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원래 어제 여기 몸통도 여기 다리하고 색깔이 똑같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한번 난로를 썼더니 이렇게 살짝 고급스러운 브론즈 색상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어저께 지문 찍은 자리가 확실하게 있으니까 그 지문 찍은 자리를 정확하게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얘를 좀 눕혀야 돼서, 눕혔을 때 지문을 앞다리 바로 뒤에다가 찍었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국이 있어요. 살짝 자국이 있는데 여기 색상에 살짝 차이가 있네요. 지문을 찍은 자리는, 그죠? 근데 그렇게 심하게 자국이 나진 않았는데 어찌됐든 자국이 남긴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랫부분이니까 그러지 윗부분으로 갔다면 조금 신경이 쓰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제 얘가
닦아지는지 안 닦아지는지도 봐야 되겠죠. 이거 말고도 이런 데 보면 이게 자국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제 손자국 같기도 한데 언제 제가 여기를 만졌는지 모르겠네. 자, 아마 장갑을 꼈어도 저는 그 니트릴 장갑으로 껴가지고 만졌었는데, 어저께 그리드를 잡았었는데 그리드를 잡으면서 니트릴 장갑에 그 기름기가 묻었었나봐요. 여기 손잡이 부분이 자국이 났네요. 먼저 여기부터 한번 닦아볼게요. 입김을 풀고 닦아봅니다. 닦아지는데? 닦아지네. 약간 완벽하진 않지만 닦아진 것 같아요. 그죠? 아까 처음보다는 확실히 깨끗해진데? 그럼 이쪽 제가 기름을 제대로 찍은 이쪽도 약간 잘 보이게 해놓고,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기 이렇게 자국 보이죠? 여기를 한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김부터 한번 불고, 자, 닦아봅시다. 기름 묻혀가지고 지문을 찍은 자리는 안 지워지네. 이게 그냥 손으로 이렇게 장갑으로 껴서 만졌던 자국은 지워지는데, 기름기 묻혀가지고 찍은 지문 있죠? 얘는 색이 변했어요. 색이. 그래서 이건 안 지워져. 이건 안 지워져. 안 지워집니다. 안 지워져요. 자, 이제 정답이 나왔네요. 자, 이게 그러니까 그냥 그 장갑을 끼고 이런 작은 생활 오염물질이 묻었을 경우에는 지우면 지워졌는데, 이 기름기, 손에 있는 이 기름기, 저는 어저께 여기 막 양념을 좀 쳤죠. 양념을 쳐가지고 찍은 지문 자국은 기름이 묻어서 그랬는지 지우려고 해도 안 지워집니다.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대로. 저는 일부러 실험을 하려고 맨 밑에다가 해서 어차피 보이지 않는 곳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난로를 처음 쓰시는 분들은 장갑 끼고 만지세요. 아셨죠? 장갑 끼고 만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연 유리창을 한번 봐야 되겠다. 이렇게. 자, 이런 데 있는 그을음은 뭐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이 내연 유리창 제가 지금 금방 손가락 한번 싹 했는데 이 위에 싹 지워진 거 보이시죠? 지금 한번 내연 유리창 한번 닦아 볼게요. 얼마나 어렵게 닦아지는지 쉽게 닦아지는지. 별로 힘을 들이지 않는데도 그을음은 그냥 쉽게 닦아집니다. 이게 나중에 이 유리에 스크래치가 좀 많이 발생하고 그러면 잘 안 닦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여기 지금 이 측면에도 지금 그을음이 생겼거든요. 이 측면 그을음도 쉽게 제거가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그냥 보여드리는 김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분리가 됐고, 이 유리를 이렇게 꺼내집니다. 유리 속에 이렇게 검댕이가 있어요. 이거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그냥 뭐 아무것도 묻히지 않은 약간 색 변화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완전히 깨끗해지지는 않았어요. 얘를 입김을 한번 불어서, 물기가 있으니까 훨씬 더 잘 닦이네요. 입김을 불면 얘가 지워집니다. 만약에 잘 안 지워진다 싶으면 물로 지우면 깨끗하게 지워질 것 같아요. 오히려 깨끗하게 지운다고 거친 수세미로 닦으면 이 유리창에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더 지저분해지겠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부드러운 천에다가 물만 묻혀가지고 이렇게 닦아주면 웬만한 자국들은 다 지워질 것 같아요. 저는 뭐 이걸 엄청 깨끗하게 쓸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이렇게 불멍할 수 있을 정도 깨끗하게 닦아진 거 보이시죠? 이런데 끝에 조금 남아있긴 한데 좋습니다. 좋아요. 앞으로 좀 재밌게 동계 캠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잘 때는 난로를 끄고 자니까 깨 있는 동안 따뜻하게 재미있게 놀고, 잘 때는 침낭의 도움으로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